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기능사 수학이라고 제가 이름을 붙여봤는데, 아시는 분도 계시고, 모르시는 분도 계실 것 같아서, 가장 간단한 수학적인 내용을 한번 준비를 한번 해봤어요. 그래서 보시면서, 이런 게 있었지,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먼저 방정식이거든요. 방정식은 1차 방정식이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1차 방정식 정도를 풀면 되는데 1차 방정식은 뭐냐, 이렇게 미지수가 하나인 겁니다. 자, x라고 이제 표현을 하는데 x도 좀 이렇게 거부감이 들 수 있어요. 그래서 네모로 썼어요. 네모 더하기 8은 3 플러스 2에서 네모를 구하시오. 어떻게 합니까? 이 8을 넘겨요. 자, 이 등호를 기준으로 플러스가 넘어가면서 뭐가 됩니까? 마이너스가 돼요. 그렇죠? 그래서 플러스 8이 넘어가서 마이너스 8이 됩니다. 자, 그럼 얘네들을 다 계산하면 뭐가 나와요? 마이너스 3이 나와요. 그래서 네모가 마이너스 3이 됩니다. 이렇게 되면 양쪽이 이제 똑같아지는 거거든요. 이런 게 이제 1차 방정식입니다. 자, 더하기였으면 넘어가서 마이너스가 됐고요. 자, 그 다음에 곱하기가 있어요, 곱하기. 자, 곱하기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되느냐. 곱하기 8이죠? 얘가 넘어가면은 사실 나누기 8이 돼요. 자, 그런데 이거를 나누기 8로 물론 계산기 눌러도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곱하기 8이 넘어가게 되면은 우리는 8분의 라고 써주는 게 조금 더 좀 쉬울 수 있어요. 이렇게 한번 표현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나누기가 결국은 분의 1이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표현을 하시면은 8분의 3 곱하기 이렇게 되면서 8분의 6이 되겠죠. 0.75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0.75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가장 간단한 1차 방정식을 해결하는 그런 방법입니다. 자, 반대로 나누기가 돼 있어요. 사실 이렇게 나누기가 돼 있으면은 어떻게 하면 됩니까? 얘가 넘어가요. 넘어가면서 어떻게 되겠어요? 곱하기 되겠죠. 하지만 우리가 8분의 네모는 3 곱하기 2에서 얘가 넘어가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네모는 3 곱하기 2 곱하기 8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도 쓸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분수에 대한 내용 나오는데 이건 뭐냐면은 b분의 a는 d분의 c 이런 게 있다. 결국은 무슨 뜻이냐? b분의 a는 d분의 c다. 그럼 얘네들을 x자로 곱해도 등식이 성립을 하는 거죠. 그래서 a 곱하기 d는 b 곱하기 c, 요거 알고 있느냐, 이 개념이에요. 다 언제 배웠냐? 초중등 과정에서 우리가 다 배웠는데 우리가 잠시 잊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상기시키려고 이렇게 한 거고, 자, 이거 같은 경우에는 미지수가 여기에 들어있다, 이게 미지수다, 얘가 이걸 구해야 된다 라고 한다면은 이렇게 되겠죠. c가 넘어가면서 앞에서처럼 산정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문제인데, 이거 마찬가지죠. 네모분의 8, 10분의 4, 이렇게 있어요. 어떻게 해줘야 돼요? 얘네들을 여러 가지 방법으로 풀 수는 있는데, 사실, 이렇게 곱해준 거예요. 4 곱하기 네모는 8 곱하기 10 해서 네모는 22,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비례식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렇죠? 내항의 곱과 외항의 곱이 같다. 이렇게 표현이 되는 거죠. 그래서, b 곱하기 c는 a 곱하기 d. 그리고 얘네들이 얘랑은 같은 친구들이에요. 예를 들어서 쌀 2개 대 보리 4개는 쌀 6개일 때 보리 몇 개겠는가, 이렇게 와야 돼요. 비례식을 세울 때는 여기에 이 자리에 보리가 오면 안 되는 거예요. 같은 친구들이 와야 된다 이거지. 그렇게. 그래서 뒤에 문제를 보시면서 이 내용은 충분히 설명이 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비례식 내항의 곱과 외항의 곱은 같다 해서 문제가 나오면 이렇게 나오죠. 10대 6은 네모 대 8 해서 결국은 내항의 곱이니까 이렇게 곱한 게 여기 온 거고요. 이렇게 곱한 게 여기 온 거예요. 네모를 구하면은 13.3333 이렇게 됩니다. 그렇죠? 자, 드디어 나왔어요, 이제. 로그와 지수. 여기서 사람들이 도대체 얘는 뭔가 싶을 정도로 이걸 내가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일단
로그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로그는 주로 우리가 대부분 거의 10에, 거의 10다예요. 10에 한 6, 7 정도는 뭘 쓰냐면 상용 로그를 씁니다. 밑이 10인 로그. 그래서 우리는 그냥 이렇게만 써놔요. 로그 얼마. 이것만 써놔요. 10이라는 거를 생략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만 있어도, 이 안에는 10이 있구나. 자, 여러분은 절대 여기서 우리가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로그가 2가 얼마고, 로그 3이 얼마고, 이거는 외워서 풀던 시절은 지났어요. 우리는 뭘 쓰냐? 계산기 씁니다. 그래서 계산기에 로그라고 써 있거든요. 시험 문제에 이게 로그에 대한 내용이 나왔다. 그럼 얘를 잘 찾아서 누르시면 하면 됩니다. 그래서 나머지는 계산기의 몫인데, 하지만 계산기가 해주지 못하는 게 있죠. 앞에서 어떤 미지수가 있다거나 했을 때 이거를 좀 자유자재로 바꿔서 잘 넣어줘야 된다 이거예요. 자, 얘네들만 알면 거의 로그와 관련된 내용은 다 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로그 10은 1이에요. 눌러보시면 압니다. 왜 10이냐? 로그 10과 10이 이렇게 되겠거든요. 여기에 10이라는 얘기는 10의 1승이에요. 그래서 얘랑 같으면 얘가 이제 넘어갑니다. 이렇게. 얘는 1이거든요. 그래서 1이 되는 거예요. 로그의 성질이다 이거지. 그게 바로 여기 있어요. A의 B승 같은 경우에는 이 B가 앞으로 옵니다. 그래서 B 로그 A라고 쓸 수가 있어요. 자, 로그 0은 얼마냐? 얘는 안 나와요. 에러 뜹니다. 그래서 얘는 값이 없다. 라는 거. 자, 예를 들어서 로그 7의 2승이다. 그러면 이 앞으로 오면서 이 로그 7이 됩니다. 어떻게 해주면 돼요? 이 로그 7을 그대로 누르시면 답이 나와요. 10의 2승이다. 라고 하면은 이거는 계산기를 누르지 않아도 2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알면 편합니다. 왜? 시간을 단축할 수 있으니까. 로그 10이 1이다 라는 개념은 좀 잘 기억을 해주시고, 자, 그 다음에 지수가 이제 뭐 있을 텐데, 여기 보시면 100분의 1이라고 돼 있어요. 사실 이거 마이너스 2이긴 한데, 우리가 뭐 단위에서도 마찬가지겠지만 100분의 1은 어떻게 쓸 수 있어요? 1000분의 1을 10에 마이너스 3승이라고 썼던 것처럼 10에 마이너스 2승이라고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다 10에 마이너스 2승 되면서 마이너스 2가 되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얘는 그냥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제 자주 나오는 어떤 이 로그의 성질은 아니지만 좀 알고는 있을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제가 넣었습니다. 로그 A 플러스 B는 여기에 곱하는 거예요. 로그 2 플러스 5네, 그러면 얘는 2랑 5랑 곱하는 거네, 이거지. 얘를 갖다가 로그 2 곱하기 로그 5, 이거 아닙니다.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내가 이 과정을 모르더라도 단순히 이렇게 계산만 돼 있다 라고 한다면은 계산기에 그대로 누르시면은 답이 1로 나옵니다. 자, 빼기다 라고 하면은 B분의 A가 되는 거죠. 그래서 더하기일 때 곱하기, 빼기일 때 나누기,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아까 제가 로그가 10개 나왔다 그러면 6개, 7개는 아까 위에서 상용 로그라고 했고요. 나머지는 뭐냐면은 자연 로그라고 나와요. 밑이 2인 로그를 자연 로그라고 하고 ln으로 표현합니다. 결국은 이제 뭐 여기 써있지만 2의 a, 얘는 ln a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예요. 요게 2가 있거든요. 2는 뭐냐면 순환하지 않는 무한수세요. 2.7148인가? 쭉 가요. 그래서 이걸 갖다가 우리가 계산기에서 이 2를 찾아내기만 하면 됩니다. 그런데 이거를 계산기에서 표현을 하려니까 힘들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표현하면 되냐? ln이라고 있어요. 계산기에. 얘를 누르면 됩니다. 그냥. 나머지는 똑같아요. 로그의 성질. 그래서 이 ln이라는 거를 잘 찾아서 누르시면은 자연 로그에 대한 개념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자, 다음에 지수인데, 지수는 좀 로그와 지수는 항상 세트예요. 그래서 로그에서 지수가 표현된 거고, 지수에서 로그가 표현된 건데, 뭐 소음 진동에서의 데시벨이라든지 뭐 이런 것도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은 A의 A승, B의 A의 B승에서 A 플러스 B 이건데 뭐냐, 2의 2승 곱하기 2의 뭐 1승 해볼까요? 쫙 커지면 암산이 힘드니까. 자, 이거 얼마 나오냐면은 2의 3승에서 8 나와요. 결국은 2의 3승이라는 얘기거든요. 이거 무슨 뜻이냐? 2 플러스 1이 됐다는 얘기예요. 그쵸? 요게 이제 로그의 성질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거는 곱하기로 연결되어 있으니까 얘네 지수를 두 개를 더해준 건데 2의 2승 더하기 2의 1승은 8이냐? 그거 아니란 얘기지. 그걸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겁니다. 여기 아니라는 거 잘 기억을 해 두셔야 되고요. 자, 그 다음에 나누기예요. 나누기면은 빼기입니다. 여기. 그리고 마찬가지로 이거 빼기 했으면은 이거는 성립하지 않는다라는 것까지 잘 체크를 해 두시고, 자, 그 다음에 A의 A승, 우리가 2의, 여기 써 있는데 2의 3승의 제곱, 그러니까 2의 3승이 두 번 곱해졌다라는 뜻입니다. 그쵸? 그래서 요거는 뭐로 쓸 수 있냐면 2의 6승이다 이렇게 쓸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2의 3승의 뭐 3승이다, 2의 3승의 뭐 3승이다 그러면은 마찬가지로 3 곱하기 3을 해줘야 되겠습니다. 자, 지수와 방정식, 사실 우리는 이거를 좀 해결하기 위해서 제가 지수와 로그에 대한 내용을 한 건데, 자, A는 B 곱하기 C의 네모승에서 이 네모를 내가 구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 먼저 양변에 로그 C를 취합니다. 자, 밑이 뭐냐면은 C예요, C. 그러면은 얘는 어떤 성질이 있느냐? 로그 C의 네모다 라고 하면 얘가 어떻게 되겠어요? 얘를 앞으로 가죠? 그럼 어떻게 됩니까? 네모 로그 C의 C가 돼요. 요거 얼마나 그랬어요? 밑과 숫자가 같죠? 얘는 1입니다. 1. 그래서 네모만 골라낼 수가 있어요. 그 내용을 지금 여기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물론 이 방법만 있느냐, 뭐 사실 뭐 그런 건 아니고 여러 가지 지수와 로그를 이제 섞어가면서 다양한 유형의 문제들이 나오고 있죠. 자, 여기서 같은 경우가 얘가 되는 그런 문제입니다. 그래서 로그 10의 네모에서 로그를 양변에 씌우고 로그 5분의 5가 되고 로그의 성질에 의해서 로그 5가 0.6989 이렇게 됩니다. 숫자는 똑같은데 ln으로 바뀌었어요. exponential. 이 순하지 않은 무한수 ln이 들어가게 되면은 달라집니다, 숫자가. 그래서 같은 내용이다 하더라도 로그냐 ln이냐에 따라서 결과값이 달라진다. 자, 다음은 기능사 화학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뭐 기본적으로 제가 화학과 관련된 그 좀 내용을 한번 담아 봤는데, 자, 이 화학은 사실 뭐 원자량에서 시작을 하는 거죠. 원자라는 건 뭐냐면 우리가 이렇게 정의를 할 수 있어요. 가장 뭐 작은 뭐 입자, 뭐 가장 작은 물질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 더 이상 쪼개지지 않는 뭐 아주 작은 입자 뭐 이렇게 배웠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좀 지나면서 얘를 쪼개버렸어요. 그래서 양성자, 중성자, 전자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뭐 현대 과학에 있어서는 이제 오비탈이라든지 뭐 이런 가지로 쭉쭉 갑니다. 하지만 우리 이 기능사에서는 이 원자 양이 중요해요. 제가 이 자주 나오는 이 원자량에 대해서 쭉 한번 써봤어요. 자, 수소, 탄소, 질소, 산소, 뭐 나트륨, 마그네슘, 인, 황, 염소, 칼륨 쭉 있죠. 자, 한번 보시면은 이렇게 됩니다. 이 수소는 1이에요. 원자 번호가 1번이거든. 그렇죠? 그래서 이 1이고요. 그 다음에 탄소는 12. 그 다음에 질소는 14. 산소는 16. 나트륨 23. 마그네슘 24. 인 31. 황 32. 염소 35.5. 칼륨 39. 그 다음에 칼슘 40인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이거 외워야 돼요, 사실. 이게 1번부터 뭐 몇백 번까지 쭉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이거 몇 개야, 이거? 11개죠? 11개를 제가 추린 거예요. 한 보통 1번에서 20번까지 안에서 주로 나오는데, 자,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어디 갔더니 1번부터 20번까지 무조건 외우래요. 그러니까 고등학교 때 우리가 많이 들었고,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을 거예요. 하지만 기능사 시험에서는 1번부터 20번까지 달달달달 외울 필요가 없어요. 자, 지금 여러분들 공부를 시작을 했다면 이거를 오늘 공부해야지 1번 뭐 수소, 수해, 리배 이렇게 외울 필요는 없다는 얘기입니다. 왜? 하다 보면은 외워져요. 그리고 문제에서 주어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수소, 탄소, 질소, 산소 얘네들은 꼭 기억하셔야 돼요. 4개밖에 없잖아요. 그 다음에 뭐 나트륨, 마그네슘, 인, 황, 염소, 칼륨, 칼슘 얘네들은
좀 주어줄 수도 있어요. 하지만 공부를 열심히 하시다 보면 얘네들은 중에 몇 개는 자연스럽게 암기가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마그네슘을 24.3이다 이렇게도 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특별한 케이스입니다. 24냐 24.3이냐 이런 경우는 문제에서 조건으로 주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얘네들은 꼭 기억을 하시고 나머지는 공부하면서 외워라. 공부하면서 눈에 익히도록 해라,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리고 탄소 12를 기준으로 해서, 이 탄소 12를 기준으로 해서 각각의 이 질량의 비율로 쭉 깔아 놓은 거예요. 이게 얘는 정말 1이네, 이게 아니다. 원래 원자량이라는 얘기는 단위가 없어요. 하지만 우리가 뭐 아보가드로의 수나 뭐 이런 것들을 다 종합해서 봤을 때 그냥 g을 붙여 쓰자. 이게 그람 원자량입니다. 물론 그 관계가 있긴 한데 복잡하고 또 여러분들이 그것까지 기능사에서 물어보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 원자량, 이 탄소 12를 기준으로 해서 이 각각의 비율을 때려가지고 잘 정리를 해놓고, 물론 이제 그거를 이제 표로 표현한 걸 주기율표라고 하고요. 걔네들을 갖다가 g을 붙인 그 값을 그람 원자량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분자량이라고 있습니다. 분자량은 뭐냐? 원자량을 더한 거예요. 원자량을 더해버렸어. 자, 어떻게 더했느냐? 자, 물은 H2O라고 합니다. 자, 수소의 원자량이 얼마냐면 1이었어요. 그런데 두 개 있네. 그래서 1 곱하기 2. 물론 1 플러스 1 해도 됩니다. 그 다음에 O는 산소죠. 16이에요. 그러면 1 곱하기 2 더하기 16이니까 18이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물의 분자량은 18, 그람 분자량은 18g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수산화 나트륨을 뭐라고 하냐면 NaOH라고 해요. 이것도 오늘 시작했으니까 달달달 외워야지, 그게 아니라 하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공부가 됩니다. 물론 매일매일 하셔야 돼요. 오늘 했으니까 다음 달에 해야지 이러면 다 까먹습니다. 처음부터 다시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매일매일 하셨을 때 이게 자연스럽게 눈에서 들어온다. 자, NA가 23이고요. O가 16이고 H가 1입니다. 위에서 원자량 보면서 하나씩 계산하시면 돼요. 그래서 NaOH의 분자량은 40이 되겠고, 자, 황산 같은 경우는 H2SO4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자, H 옆에 조그마한 숫자로 2라고 되어 있죠. 그러면 이 앞에 있는 이 H가 두 개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1 곱하기 2가 되겠지. 자, S의 원자량 얼마냐면은 32예요. 32를 더해줘. 산소 5의 원자량은 얼마냐면 16입니다. 16 곱하기 4 해서 다 더하면 98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탄산칼슘 CaCO3라고 하는데 Ca의 원자량이 40이에요. 그 다음에 칼슘 C의 원자량은 12. 그 다음에 산소 16이죠. 곱하기 3에서 100이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여기에서 잠깐 볼게요. 자, H2SO4에서 조그만한 글자로 2라고 적혀 있었어요. 뭐가? 여기가. 자, 그러면 얘는 뭐냐면 이게 두 개 있다는 뜻입니다. 자, S는 하나 있어요. 산소가 여기 4죠? 그럼 무슨 뜻이냐면 산소가 이렇게 4개 있다는 뜻이에요. 이렇게. 이 얘기입니다. 자, 그런데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CaCO3 이런 경우가 있어요. 이런 경우에는 여기에다가 괄호를 쳐주시면 돼요. 무슨 말이냐? 탄산칼슘 CaCO3가 두 개 있다는 뜻이에요. CaCO3가 이렇게 두 개 있다는 뜻이야. 그럼 여기에는 뭐가 있어요? 칼슘이 있고 C가 있고 산소가 이렇게 세 개가 있어요. 이런 게 똑같이 있습니다. 이 개념이에요. 네. 그 다음에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이건 뭐냐면 CA 하나랑 OH가 두 개가 있어요. 이렇게. 그러면은 산소는 결국 몇 개? 산소는 두 개. 수소는 몇 개? 수소도 두 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 내용까지 잘 기억을 하시길 바래요. 자, 몰에 대한 내용이 나왔습니다. 몰. 자, 몰은 뭐냐? 몰은 그람 분자량을 몰이라고 한다. 이 개념이 이제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되겠죠. 자, 이건 무슨 뜻이냐? 우리가 1000원짜리가 10개 있어요. 아이고, 이 발음이 좀 그런데 1000원짜리가 10개 있어. 이거 뭐라고 합니까? 10,000원이라 그래요. 자, 우리가 1000원짜리 10개를 갖다가 물론
10, 1000 원 해도 이제 뭐 우리나라 사람들 알 수 있어. 아, 1000원짜리 이렇게구나. 하지만 우리 이렇게 부릅니까? 이렇게 안 불러요. 10,000원이라 불러요. 10,000원. 이런 것처럼 자, NaOH가 얼마나 있느냐? 40g 있어요. 이렇게. 자, 그럼 NaOH가 40g 있어. NaOH 40g 주세요.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데 이거를 NaOH 1몰 주세요.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단 말입니다. 그렇죠?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거랑 같은 그런 개념이다. 그리고 얘를 갖다가 0도씨 1기압에다가 이 살짝 넣어봤더니 이거 차지하는 부피가 22.4L예요. 0도씨 1기압에서 이렇게 그때 22.4L의 기체가 부피를 차지한대요. 그러면 걔도 1몰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얘네들은 아보가드로라는 사람이 발견해냈어요. 그리고 얘네들의 개수가 있죠. 개수. 이거는 질 양이지 개수는 아니잖아요. 하나, 둘, 셋, 이게. 그래서 6.02 곱하기 10의 23승계예요. 그래서 어떠한 것들이든지 다 6.02 곱하기 10의 23승계의 분자 또는 원자가 있다면 걔네들은 1몰이다 얘기를 하고요. 그거에 대한 질량을 재보니까 그 그람 분자량 또는 그람 원자량이랑 같은 거고 걔가 기체 상태에서 22.4L 0도씨 1기압 이렇게 같이 하나로 묶여지는 겁니다. 자, 요거 이제 그람이었고요. 하나 더 키운 킬로그램일 때는 세제곱미터와 킬로몰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몰 농도라고 있어요. 우리가 앞간에서 농도에 대한 개념 얘기했죠. 농도란 얘기는 뭐였습니까? 용액에 대한 용질의 양이에요. 자, 여기에서 용질이 뭐로 쓸 수가 있냐면 몰로 쓸 수 있어요. 왜? 어차피 이런 분자량에 대한 그런 개념이잖아요. 그죠? 여기 쓸 수 있다 이 얘기지. 용액은 리터입니다. 이런 경우에 우리가 뭐라고 표현하냐면 몰 퍼 리터에서 몰 농도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당량 있어요. 당량은 이제 뭐냐면 가스분의 분자량입니다. 자, 가수라는 건 뭐냐면 양이온의 산화수 또는 H 플러스 OH 마이너스의 개수 이건데 자, 가수를 알아야 당량을 구합니다. 당량은 실제 반응이 참여하는 그 양을 얘기를 하는 거고요. 어디 쓰이냐? 중화 반응에 쓰입니다. 자, 중화 반응이라는 거는 산과 염기가 만나 뭐와 뭐를 형성하느냐? 염과 물을 형성하는 반응을 중화 반응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이 중화 반응에 참여할 때 너 얼마 갖고 와, 너 얼마 갖고 와, 둘이 똑같네, 이제 중화가 됐어, pH 7이야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때 너 얼마의 단위를 우리는 EQ 당량으로 표현을 해요. 그래서 이렇게 가스분의 분자량을 1EQ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자, 제일 먼저 이 가수를 알아야 우리가 분자량은 아니까 또는 원자량은 아니까 얘를 갖다가 EQ 값을 구할 수 있는데 제일 먼저 H 플러스와 OH 마이너스 수를 세어봐야 돼요. 자, H2SO4 얘 같은 경우는 뭡니까? H가 두 개죠? 얘는 2가예요. 자, 요 같은 경우에 98g이 뭐냐면 1몰이었어요. 이렇게. 그러면 1EQ를 구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구합니까? 2로 나눠주면 돼. 왜? 가스분의 분자량이 1EQ니까. 그래서 얘는 98g의 황산이 있다라고 한다면 걔는 1몰이 되는 거고요. 2EQ가 되는 거죠. 왜? 가수만큼 배수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이러한 개념이 여기 당량에 있게 되겠고, 자, 그 다음에 1가, 2가, 3가, 4가, 5가 쭉 보시면 H와 OH의 수 이외에 이 각각의 이 원자들이 양이온이 됐을 때 몇 플러스가 되느냐 이거에 따라서 그 가수가 결정이 돼요. 2 플러스, 2 플러스, 얘가 2가. 그리고 이 양이온 한 1몰과 음이온 1몰이 붙을 거 아닙니까? 그랬을 때 얘네들이 짝꿍 음이온들도 가수를 알아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CaSO4, CaCO3 이렇게 결합해요. 2 플러스 2 마이너스가 만나야 0이 되는 거니까. CaOH 이렇게 끝? 이거 아닙니다. 예. 그래서 여기 2가 붙은 거예요. 수산화 칼슘. 왜?
얘가 마이너스 1이니까 마이너스 2가 돼야 플러스 2랑 만나서 0이 되거든요. 항상 얘네들은 이런 식으로 반응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각각의 이 산화수 여기 써있는 요거 플러스 마이너스 이런 것들이 이 이온들 또는 원자 분자들의 가수를 나타낸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보시면은 두 개가 있습니다. 요거는 산화제예요. 산화제. 자, 산화제라는 건 뭐냐면은 산화시키는 거죠. 산소와 결합을 시켜주는 거예요. 스스로 환원되면서 상대방을 산화시키는 그런 물질인데, 얘네들은 내보낸 전자수가 결국은 가수가 됩니다. 내보낸 전자수가 가수가 돼요. 자, 한번 KML로 뽑을게요. KMNO4. 자, K는 뭐냐면, K는 플러스 1. 그렇죠? 자, 산소는 마이너스 2거든요. 마이너스 2 곱하기 4. 마이너스 8입니다. 자, 그러면 얘는 뭐겠어요? 얘는 원래 뭐냐면 플러스 2여야 돼요. 그런데 얘가 플러스 2만 되면 안 됩니다. 왜? 얘는 플러스 1, 얘는 마이너스 8이기 때문에 얘가 플러스 7이 돼줘야 이게 안정적으로 0이 되면서, 정기적 0이 되면서 안정적인 물질이 돼요. 그럼 어떻게 해주면 돼요? 전자는 마이너스인데, 이 마이너스를 5개를 더 내보내줘야지만이 0이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내보낸 마이너스, 즉, 내보낸 전자수가 이 산화제에서는 가수가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각각의 가수들 있고, 자, 양이온의 산화수에 의해서 가수가 결정된다. 그래서 이렇게 NaOH, 황산, 탄산칼슘 가수와 분자량을 가지고 당량을 계산한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은 다 가수로 나눠져 있게 되겠습니다. 자, 노르말 농도에서 이거 마찬가지로 EQ 퍼 리터, 요게 이제 노르말 농도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몰 농도는 뭐였어요? 몰 농도는 몰 퍼 리터지. 이러한 개념 여기에 들어 있습니다. 자, 그다음 몰 농도의 관계는 N은 NM 해서 가스 곱하기 몰 농도가 결국은 노르말 농도 된다. 요 차이죠, 요 차이. 2 있는 거. 요거에 의해서 EQ와 몰이 달라졌어요.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아보가드로의 법칙에서 나와 있어요. 이거는 앞에서 제가 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1몰은 그람 분자량 22.4리터. 그 다음에 6.02 곱하기 10의 23승 개. 요건 세트예요, 세트. 그래서 요게 이제 기본이 되고, 0도씨 1기압에서의 어떤 그 개념, 그쵸? 표현 상태. 결국은 우리는 이상기체 상태 방정식이라고 PV는 nRT라는 식이 나옵니다. 자, 여기 시험 문제 어떻게 나오냐면, 얘를 주고 얘를 주고 얘를 주고 얘를 주고 얘를 구해라. 또는 이걸 주고 이걸 주고 이걸 주고 이걸 주고 V를 구해라, 이런 개념이에요. 그래서 ATM 압력이 이제 P가 되겠고요. V가 리터 부피가 되겠고, N이 뭐냐면은 몰입니다. T는 독해 절대 온도예요. 그랬을 때 이 R 값이 얼마 나오냐면 0.082가 나오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체 상수 R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이러한 관련이 있다라는 거고요. 뒤에 가서 이 문제가 나왔을 때 이걸 어떻게 대입하는지는 뒤에 가서 한번 보기로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보일-샤를의 법칙이에요. 이 보일-샤를의 법칙은 뭐냐면은 온도와 압력과 부피와의 관계입니다. 자, 온도가 증가했어요. 이만한 10리터짜리가 있었는데, 기체가 있었는데, 얘가 지금 몇 도씨냐면 273도 K예요. 그런데 이게 온도가 얼마나 증가했냐면 273 곱하기 2만큼 증가했어요. 2배 온도가 증가했다 이거지. 자, 그러면 이 부피는 어떻게 되냐면 20리터 됩니다. 온도, 절대 온도에 비례해서 커져요. 커지기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온도가 증가하고 부피가 증가하고 큰 수가 분자로 가는 거지. 이거 무슨 말이에요? 10리터 곱하기 273 분의 273 곱하기 2 이렇게 되는 거야. 도K. 약분이 되면서 20이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10리터짜리인데 이때 압력이 1기압이었어요.
그런데 압력이 2기압이 됐네? 자, 우리가 피스톤 뭐 주사기 같은 거 딱 맞고 누르면 어떻게 됩니까? 힘을 가하면은 압력이 세지는 거고, 압력이 세지면 부피가 어떻게 되겠어요? 줄어들지. 그죠? 그래서 얘는 5리터 됩니다. 압력이 증가하게 되면 부피는 감소하는 반비례 관계예요. 그래서 압력이 증가하게 되면은 부피가 감소하게 되고 큰 수의 분모로 가야 됩니다. 어떻게? 누가 커? 둘 중에 밑에가 크지. 이렇게 돼요. 그래서 5리터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자, 압력에 대한 단위가 여러 가지가 있었어요. ATM, 그 다음에 밀리미터, H2O, 밀리미터, HG 이렇게 있었는데 어떤 단위가 들어가도 그냥 여기는 이대로 그냥 그대로 집어넣으면 돼요. 위아래만 잘 맞춰서. 그런데 온도에 대한 개념은 절대 온도로 항상 산정을 하셔야 돼요. 이 부분이 중요하고, 자, 결국은 부피는 어떻게 됩니까? 온도, 절대 온도에 비례하게 되겠고요. 그 다음에 온도는, 부피는 또 압력에는 반비례하는 거예요. 반비례를 이제 분의 1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온도에, 절대 온도에 비례하고 압력에는 반비례한다. 뭐가? 부피가. 이 개념이 중요하게 되겠습니다. 자, 문제를 한번 풀어볼게요. 자, 200도씨 650mm HG 상태에서 100세제곱미터의 배출가스를 표준 상태로 환산하면, 표준 상태가 뭡니까? 표준 상태는 0도씨 1기압이지. 그쵸? 자, 200도씨 650mm HG니까, ATM이라고 하지 말고 우리 760이라고 할게요. 이렇게 되겠네. 자, 온도는 어떻게 됐어요? 온도는 감소했어요. 자, 온도가 감소하면 어떻게 됩니까? 부피가 줄어들죠? 그럼 큰 수는 어디로 가야 돼요? 큰 수는 밑으로 내려가야 돼. 분모로 가야 돼요. 그죠? 자, 압력은 어떻게 됐어요? 650에서 760 됐죠? 압력은 증가했네? 그럼 부피가 어떻게 돼요? 감소하겠지.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큰 수가 또 분모로 가줘야 돼요. 이렇게. 자, 보시면 절대 온도로 바꾸기 위해서 273을 다 더해줍니다. 그럼 여기는 273 더하기 200 해서 473이 되겠고, 여기는 그냥 273이고요. 이게 되겠지. 자, 100세제곱미터에서 온도가 줄어들었기 때문에 부피가 줄어들 거고, 숫자가 작아지려면 이렇게 큰 수가 밑으로 가야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압력은 증가했죠? 압력이 증가한 부피가 줄어들기 때문에 또 큰 수가 밑으로 가야 숫자가 작아져요. 이렇게. 그래서 49.3629 세제곱센티미터가 0도씨 1기압에서의 배출가스의 부피가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까지 해서 수학과 화학과에서 수학하고 화학하고 관련된 내용을 한번 살펴봤는데, 아직 우리가 시작한 건 아닙니다. 그래서 가장 기본적인 내용 가지고 한번 소개하는 어떤 그런 시간을 가졌다. 이 부분이 좀 많이 부족하신 분들은 좀 반복해서 보시면서 공부를 하시고, 또 당장 좀 어렵다 하시면은 한쪽에다 두고 다른 것 문제 이렇게 나왔을 때 봐가면서 푸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해서 하나씩 익혀 가시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자, 이렇게까지 해서 이번 강의 마치도록 하고요. 다음 강의 이어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